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샘 코러스가 분석한 배터리데이 2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트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칙이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는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편과 마찬가지로 넘버링을 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경쟁을 만들고 죽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는 라이트의 법칙을 확인하고 경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라이트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이트의 법칙은 그냥 쉽게 말해서 누적 생산량이 2배로 늘 때마다 생산 비용이 일정 비율만큼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X축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닌 누적 킬로와트-아워입니다. 즉 무어의 법칙처럼 시간이 더 낮은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생산 증가가 비용 감소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라이트 법칙이 보여주는 비용의 하락 곡선에 맞게 수요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매년 모델 S가 비용 곡선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라이트의 법칙 곡선 위에서 존재한 것입니다. 모델 S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폼팩터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0마일 이상의 전기자동차 한 대의 배터리 전력은 아이폰 500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1%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환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에 필요한 배터리 수요보다 2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이트의 법칙에 따라 비용 감소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멋지고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다면 배터리를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라이트의 법칙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배터리데이 때 달러당 킬로와트-아워의 비용을 56%를 감소시키고 3테라와트의 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누적 생산 기반에서 3테라와트-아워까지 증가하는 것은 라이트의 법칙에 부합하며 비용을 56%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항상 몇 년까지 배터리를 얼마나 생산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라이트 법칙에 의하여 가격도 내려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표는 테슬라가 자신의 운명과 전기차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산업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나머지는 그저 따라올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발표, 25,000달러의 전기차를 3년 안에 만든다. 라이트의 법칙은 자동차 생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자동차도 계속 만들게 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25,000달러 이하의 자동차도 금방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X축은 시간이 아닌 누적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자동차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앞으로 테슬라가 무언가 발표를 할 때 그 내용을 보실 때 이거 라이트 법칙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데 하시면 좀 더 쉽게 테슬라가 뭘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및 배터리는 3년 내에 25,000달러의 차량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더 낮은 비용의 자동차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그건 또 결국 더 낮은 비용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계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경쟁이 안 좋냐면 라이트의 법칙은
산업 전반적으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빠른 변화들은 다른 회사들이 배우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이라면 대부분 비슷하게 라이트의 법칙에 따라가나 지금은 테슬라가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의 법칙은 전기차 산업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쟁에 좋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배터리 비용 감소에 대한 라이트의 법칙을 따를 것이지만 테슬라에 비해 지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훨씬 앞서 있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셀이 장착된 차량을 출시하면 해당 차를 분해하는 작업이 굉장히 붙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제품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업계를 리드할 필요는 없으며 다시 혁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3, 4년 정도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고 혹시 이미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와의 프라이스 패러티를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크인베스트의 전반적인 전기차 예측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테슬라의 잠재적인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어느 정도 다른 전기차 시장도 따라와 줘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 대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라이트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입니다. 라이트의 법칙을 이해하셨다면 추후에 테슬라 행보를 보실 때 이거 주식 박사 줄인 유튜버가 라이트의 법칙을 알려줬고 이거에 부합한 행동을 보이고 있네? 그럼 결론적으로 생산 비용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내용은 어떤 거를 준비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다시 소통을 하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부와 그리고 영상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던 공부가 마무리되면 다시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